서울대 로스쿨 출신 로펌 대표 변호사. 주식, 채권, 원자재 분산 투자에 부동산 경매까지. 법정에서는 누구보다 날카롭고 자산 관리는 웬만한 펀드 매니저 부럽지 않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주유소 앞에서 멈췄습니다. 차에 뭘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요. 결국 핸드폰을 들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내 차 휘발유야, 경유야.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전날 아침에는 차 유리에 서리가 가득 꼈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와이퍼를 켜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와이퍼 조작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운전석에 앉아서 이 버튼 저 버튼 눌러보다가 결국 찾긴 찾았는데 이번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리가 꽁꽁 얼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와이퍼를 작동시킨 거예요. 얼어붙은 유리 위를 와이퍼가 끽끽거리며 긁는 소리 상상이 가시나요? 나는 솔로 30기 영식 이야기입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전국이 웃었어요. 근데 잠깐 이걸 그냥 웃고 넘기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왜 서울대 로스쿨을 나온 사람이 주유 종류를 모르고 와이퍼 버튼 위치를 모르고 서리 낀 유리에 그냥 와이퍼를 밀어붙일까요? 이게 단순한 허당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영식 씨가 왜 그랬는지는 물론이고 어쩌면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 혹은 여러분 자신까지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식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들여다볼게요. 나는 솔로 30기에 등장한 영식은 한양대 정책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부동산 전문 로펌 대표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집과 부산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이른바 영앤리치의 정석이기도 하죠. MBTI는 ESTJ. 본인 스스로 저 재미있는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말할 만큼 일에 몰두하는 스타일이고 데이트 중에도 노트북을 열거나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제작진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방송 내내 자동차 관련 에피소드가 줄줄이 터졌습니다. 첫 등장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본인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친구가 운전해준 차 뒷좌석에서 내렸거든요. 마치 전속 기사를 대동한 것처럼요. 그리고 주유소 사건. 주유기 앞에서 내 차 휘발유야, 경유야. 친구에게 전화하는 장면은 순식간에 레전드가 됐고요. 그전에는 이미 서리 낀 유리창 에피소드까지 나왔습니다. 추운 날 아침 앞 유리가 서리로 꽁꽁 얼어붙었는데 와이퍼를 켜서 해결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개였습니다. 와이퍼 조작 버튼 위치를 몰랐고 겨우 찾아서 켰더니 유리가 얼어 있는데 그냥 와이퍼가 작동된 거예요. 서리는 와이퍼로 닦는 게 아니라 공조기를 켜거나 유리 해빙 기능을 써야 하는데 그것조차 몰랐던 거죠. 법전은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차 유리 서리 제거 방법은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는 이걸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적 특화, 영어로는 카그니티브 스페셜러제이션이에요. 사람의 뇌는 무한한 용량을 가진 게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깊이 파고들수록 다른 분야에 쓸 인지 자원은 줄어들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공부, 시험, 법률이라는 아주 좁고 깊은 트랙을 달려온 사람들은 그 외의 생활 영역에 뇌의 자원을 쓸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뇌도 근육이에요. 많이 쓴 부분은 강해지고 안 쓴 부분은 발달하지 않습니다. 영식의 머릿속은 법리 해석, 판례 분석, 부동산 등기 절차, 계약서 검토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거기에 와이퍼 버튼 위치나 서리 제거 방법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동차 조작법 같은 건 보통 운전을 자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영식처럼 항상 누군가가 태워다 주거나 대중교통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 경험 자체가 쌓일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영식은 최근에 차까지 바꿨으니 더욱 그랬겠죠? 법전은 10년을 팠지만 차는 몇 주밖에 안 탔다면? 당연한 결과예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지 오프로딩이에요. 인간은 기억하고 처리해야 할 정보가 많아지면 그걸 외부로 넘겨버리는 전략을 씁니다. 머릿속에 저장하는 대신 메모장에 적거나 알람을 맞추거나 혹은 그 일을 잘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거죠. 주유소에서 친구에게 전화한 것, 그게 바로 인지 오프로딩입니다. 내 뇌의 용량을 법률이라는 핵심 업무에 집중시키고 나머지 생활 정보는 주변에 아웃소싱하는 전략이에요.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았다고 해요.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전화번호부에 적혀 있는 것을 왜 머릿속에 넣어야 하죠? 영식도 비슷한 논리로 살아온 거예요.
차 기름 종류는 친구가 알고 있으면 충분하고 와이퍼 버튼은 눌러보면 나오겠지 싶었던 거죠. 그런데 서리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영식의 이 자동차 왕초보 모습이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호감을 샀을까요? 단순히 웃겨서? 아니면 그 안에 또 다른 심리적 이유가 있는 걸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이유가. 심리학에서는 이걸 약점 공개 효과, 영어로는 프레폴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1966년 심리학자 엘리엇 아론슨이 발견한 현상인데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작은 실수나 약점을 보일 때 오히려 호감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만들어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세계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요.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서리 낀 유리에 와이퍼를 긁어댄다면 갑자기 친근하고 귀엽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영식 씨가 만들어낸 절묘한 조합이에요. 서울대 로스쿨 스펙이라는 압도감과 와이퍼 버튼을 못 찾는 허당미가 결합되는 순간 사람들의 뇌는 이 사람 꾸미지 않은 진짜구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차가운 법정에서는 날카롭지만 추운 아침 주차장에서는 당황하는 그 모습. 그게 역설적으로 영식을 가장 인간적으로 만들어준 장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영식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볼 수 있어요.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계란 후라이를 못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셀프 계산대 앞에서 멈추고 IT 회사 천재 개발자가 복잡한 알고리즘은 짜지만 전구 교체는 못해서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 이게 다 같은 현상입니다. 특정 영역의 인지 자원을 극도로 집중시킨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문성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생활에서 서툴다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식도 그랬어요. 주유소 전화 사건, 서리 와이퍼 사건 모두 방송에서 스스럼없이 드러났고 본인도 크게 당황하지 않았어요. 심리학적으로 이건 높은 자기 수용도의 신호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못하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전략. 이걸 심리학에서는 강점 기반 자기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영식의 이야기에서 진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방송에서 영식은 또 하나의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결혼 직전에 파혼했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예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을 것 같은 ESTJ, 냉철한 변호사, 그 사람이 상처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용기의 척도다. 주유소에서 모른다고 전화하는 것, 와이퍼 버튼을 못 찾아 헤매는 것, 서리 위에 와이퍼를 밀어붙이는 것, 파혼의 아픔을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식을 완벽한 스펙의 남자가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만드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진짜 인간에게 열광한 겁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해드릴게요.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주유소에서 친구에게 전화하고 와이퍼 버튼을 못 찾고 서리 낀 유리에 와이퍼를 긁어댄 이유. 그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인지 자원을 한 곳에 집중시킨 고도의 전문가가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자기 수용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 솔직한 허당미가 완벽한 스펙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못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솔직하게 나 이거 몰라, 도와줄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엘리트 허당 계신가요? 댓글에 살짝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